안녕하세요. 나오키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개강한 지도 벌써 3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과 만나다 보니 22일 등교일이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학교 또한 여러분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힘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동영상 강의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 시간에 우리는 시각 디자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디자인의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시각 디자인이라 보니 강의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듣는데 살짝 지루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제품 디자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시각 자료들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또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인간의 유용한 일상생활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하는 기계, 기구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들은 인간의 손과 발을 연장하여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디자인은 사람과 생활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신에게 알맞은 도구를 찾기 마련인데요. 제품 디자인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대량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기획에서 생산 판매까지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요소는 크게 내용적 요소, 형식적 요소, 구체적 요소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용적 요소는 제품에 대한 욕구, 이미지, 미의식 등의 미학과 심리적 요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의 편의성과 적합성, 아름다움과 감성에 의한 조형성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형식적 요소는 형태, 색, 구조, 기능, 재료 등의 과학과 예술적 요소입니다. 색채, 질감 등과 같은 예술적인 측면과 구조, 기능, 재료 등의 공학적 측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할 때 한 목적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요소는 기술, 생산체계 등의 공학과 마케팅 등의 요소로 디자인의 질과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소들입니다. 제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기술 수준에 따라 디자인의 질은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가 하면 TV 시청,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즉, 날로 지나는 그 시대의 기술을 최대한 디자인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일을 기능과 구조, 형태의 단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까지의 제품 디자인은 시각화 작업을 위해 형식적 요소에만 중점을 두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디자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내용적, 형식적, 구체적 요소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제품 디자인의 대상이 되고 그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늘에서 우주선까지라고 표현될 만큼 그 대상과 영역은 광범위한데요. 우리나라 NCS에서는 제품 디자인 분야를 총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전자 제품 디자인인데요. 전기 제품은 높은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는 반면 전자 제품은 5V의 낮은 전기와 전류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제품은 정교하고 사용하기 쉬운 점이 강조되면서 급격하게 발전되어 왔는데요.
디지털 혁명의 영향으로 발전한 고해상도 HD 텔레비전, 통신기기,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 디자인의 발달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신기기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전화기 디자인의 발달 초기 제품들은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디지털까지 접목되면서 문자와 영상을 통해 인간의 생활 환경을 보다 윤택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조명 가구 디자인입니다. 조명 가구 디자인은 우리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인간의 주거 환경과 더불어 발달되어 왔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용도가 명확해지면서 실내 조명에는 필라멘트 전등과 형광등이 사용되었고 실외 광고와 표지에는 네온 등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가로등에는 나트륨 방전 등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성과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LED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우리 주거 문화의 필수품으로 실내외 공간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주거 공간의 오브제로서 우리 신체를 보조해주는 기능에서부터 물건의 수납과 보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죠. 다 같은 의자인데도 각자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의자는 트랜스포머처럼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세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선생님도 탐이 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운송기기 디자인입니다. 운송기기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 즉 기기를 말하는데요. 개인용, 다인용 이동수단, 동력을 사용하는 것과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으로 구분하며 운송수단으로 대표되는 자동차는 산업혁명 이래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요인들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적인 디자인이 됩니다. 공공운송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으로서 버스, 열차, 지하철, 여객선, 그리고 항공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항공기 서비스 디자인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수용으로 제작된 것이 전쟁 후 민간 운송용으로 개조되면서 본격적인 디자인에 참여가 이루어졌고요. 열차 디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유럽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차와 지하철을 외관과 객차의 실내 공간 디자인에 주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운송 시스템의 계획에 인구학, 경제학, 통계학 등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이 동원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발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계공구 디자인입니다. 기계공구 디자인 분야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반적인 기계 기구 및 건설 중장비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기 산업에 활용된 공장 기계들은 증기기관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사용되는 방식이었는데요. 때문에 투박하고 조작이 어려워서 숙련된 기능공만이 조작할 수 있었지만 이후 동력장치의 간소화와 더불어 손쉬운 조작과 생산성, 안전성을 높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산업용 기기를 크기에 따라 나누면 수동공구와 전동공구, 공작기계, 농기계, 그리고 건설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용 기기들은 작업 조건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목적에 충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유 제품 디자인입니다. 섬유 제품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실을 짜거나 엮는 것에 의해 혹은 직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션과 함께 건축, 토목, 의료, 보호용, 공업용, 가정용, 농업용, 스포츠용, 그리고 포장용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요즘에는 정보통신 기술 산업과 연계한 섬유 제품 디자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신발이 지금 형태가 가오리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신발이에요. 발을 싹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는 제품이죠. 여섯 번째는 생활 팬시 제품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생활용품이란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생활용품 디자인으로는 주방용 기기, 가정용 전기 제품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생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용품들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습니다. 주방용 기기는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어 가족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생활용품의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남성도 간편하고 빠른 시간에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주방용 기기 및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팬시 디자인은 문구류 일체와 사무용품, 팩스, 복사기 등 모든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시 디자인은 여러 회사들 사이에서 생산된 학용품 중 자사의 상품이 돋보이기 위해 주소비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및 학생들의 취향에 맞춰 깜찍한 캐릭터와 유행에 민감한 색상을 적용하여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팬시 문구 디자인의 특징은 학생들의 감성적 정서와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유행에 민감하여 제품의 생명력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제품 디자인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했는데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제품 디자인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스마트한 기술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신기한 생활용품과 가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버님이신 사막여우님의 영상입니다.
보면서 오, 이런 것도 있어? 하고 감탄사가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죠. 선생님이 최근에 이사를 해서 그런지 디퓨저와 커튼에 관심이 갑니다. 뭐 향기를 내 맘대로 만드는 디퓨저, 그리고 커튼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탐이 나는데요. 이렇게 아이디어 제품에 한번 빠지게 되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전 강의에서 디자인에 대해 배우면서 필립 스탁의 제품들도 살펴봤을 거고요. 그리고 배상민 교수님의 나눔 디자인 제품들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품 디자인 수업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등교일이 정해졌고 온라인 수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등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바로 실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하게 될 실습에 대한 설명과 예시 작품들을 보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